네, 박범계 의원입니다. 오늘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법무부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각 실국 본부 소관, 검찰국을 적어도 제외하고는 몇 가지 주요 대목이 전임 장관 때의 업무의 연속성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 국면이 있었고 또 올해 수사기소 분리가 있었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수사권 조정 전 단계로 직접 특수 분야 수사 중심으로 검찰의 방향을 회복하려는 방향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또 법무부 탈검찰화, 여기 우리 법무실장도 있고 인권국장도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그거를 폐기를 천명한 것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정보 수집 기능을 지방검찰청까지 부활하겠다라는 더더욱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또 티타임의 명목으로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를 원칙적으로 하겠다라는 것, 인권 보호라고 오늘 업무 보고에 얘기했지만 인권 침해적 방향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정권 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장관께서 느끼시기를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바람이보다 더 빨리 풀이 눕기도 합니다.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풀은 바람이 멈추기도 전에 먼저 일어서기도 한다라는 진리를 아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인사검증 권한을 법무부에 준 것은 법치주의의 위반임이 분명하고 법무행정이 부실인사 또 검증과 사찰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 논란으로 커다란 책임과 혼란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우리 법무행정은 어떻게 될 건가? 전임 장관으로서 참으로 지금 국회의원의 입장이지만요. 걱정이 됩니다. 혹시나 민정수석실 없애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이러한 법적인 헌법적 근거를 벗어나서 인사검증을 준 것은 대통령의 책임의 방패막이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먼저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중간중간에 질문 포인트를 알려드릴 테니까 메모를 하시고 마지막에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장관께서 오늘 위임은 지난번 대정부 질문에서도 그렇게 답을 했는데요. 위임은 할 수 없는 범위를 위임하는 것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법률가의 답변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소위 헌법과 법률과 명령의 법령 체계를 모르시는 말씀 같습니다. 정보조직법에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대통령 직무조항이 있고요. 법에 직접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을 하는 경우에도 법률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위임의 일부 위임이든 다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법무부에는 당연히 인사에 관한 아무런 근거조항이 1mm도 없습니다. 애정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법무부 직제령에도 그 근본조항인 직무조항 3조에 인사에 관한 단 한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4조에서의 인사정보관리단장, 단도 아니고 단장이라는 소위 직무 범위와 이런 근거 규정이 없이 보직 규정만 들어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보좌한다 이렇게 되는데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 이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 어떠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이 질문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근거를 법무부 장관은 도대체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 어떤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직제령의 규정 태도가 정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장관께서 민정수석실하고 비교하는데 민정수석실은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것이고 대통령의 비서들입니다. 대통령의 행정 업무는 장관, 법무부 장관하고 비교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포괄적이고 대단히 넓습니다. 심지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조직법의 근거조차도 있다. 대통령 비서실 직제령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 직전에 보면 대통령 비서실 조항이 있고요. 직무조항이 당연히 있고요. 대통령 비서실장 조항도 있고 인사위원회 조항도 있습니다. 100배 양보해서 제가 법무부 직제령에 뭘 둔다고 친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적어도 3조에 인사 업무를 넣고 법무부 장관 혹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해놓고 거기에 장관과의 관계가 나오고 인사정보관리단을 어떻게 구성하며 이렇게 대통령 비서실 인사위원회 규정을 최소한의 준용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이유가 뭔가? 자, 장관님. 더욱 중요한 것은 대법관은 인사검증 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법제처장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인사정보를 지금 수집하고 검증하는 것을 위임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거는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범위를 정해서 법령으로 일부에 한해서 위임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 위임입니다. 현재 규정상 아무리 해석을 해봐도 전부 위임. 따라서 위반이고요. 두 번째, 이것도 위반입니다. 두 번째, 인사검증의 대상과 범위, 즉 한계에 대한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대법관 인사검증 대상이 아니다고 그러는데 법원은 무섭겠지요. 그러니까 인사검증 대상이다. 그럼 헌법재판관 인사검증 대상이냐? 기단하는 거죠. 국무총리 대상이지요. 국정원장 대상이지요. 각부 장관들 다지요. 대통령 비서실장이지요. 수석들 다예요. 근데 그런 한계와 대상과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장관 마음 내키는 대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제가 하위 내규가 있느냐 했더니 앞으로 지침을 만들 예정이라는데 지침을 만들어도 제 말씀을 이렇게 참고 삼아서 일부 수용해서 지침을 만들어도 위헌 위법이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지금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동훈 법무장관님 이거 법무부에서 다루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대통령을 대신해서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그건 용기 있는 일이라고 칩시다. 그러나 법치 행정의 원리,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 헌법과 법률과 명령이라는 법령의 체계, 그리고 더더군다나 법무부는 오늘 수사에 간섭하지 않으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수사에 대해서 뭘 보면 줄줄이 잘 나오잖아요. 다 잘 알고 계셔. 남부지검이 만든 그 합수단, 제가 협력단에서 시작해서 합수단 만드셨잖아요. 그 질문하면 눈이 반짝반짝 하시고 잘 답합니다. 예. 그만큼 수사에 정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법무부는 이렇게 수사에 관계가 있는 권력구성이기 때문에 더더욱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유관성 효율성 따집니다. 유관성 효율성보다도 정법성이 먼저다. 유관성 효율성까지는 1담당관은 사회정보, 2담당관은 경제정보를 다루는데 그렇게 치면 행정안전부 장관, 경제정보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보 수집하는 게 맞지요. 효율성과 유관성을 따집니다. 제 질문이 국민들께는 안 들렸겠지만 이것도 마지막 질문으로 생각하시고 한번 답변 가능한 검색사 한번 답변해 전체적인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걸 질문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조금 특정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만 제가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좀 박 장관님, 박 의원님께서 해주신 저희 이 법무행정 업무 중에서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국가를 위해서 국익이 되는 부분들을 많이 보였고 그 부분은 제가 계승해서 법무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할 것이라는 약속은 제가 드립니다. 그 내용에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어차피 의견의 차이의 부분이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조직법에 진짜 소관 업무로 있다면 그거는 위임이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냥 하면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여기서도 할 수 있다면 그냥 하는 것이니까요. 그거는 논리 필연적인 전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사인에 대해서도 공무수탁 사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위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무부가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첫째 법적 근거가 있고 그리고 이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이라든가 어떤 특장점을 감안할 때 충분히 합리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법적 근거 관련해 가지고 법을 규정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직위를 설정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도 법 규정상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방식을 선택한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어제도 제가 이 질의응답 나왔었는데 제 업무 범위가 저희가 하는 업무 범위가 진짜 1차적인 업무 범위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는 것이고 거기서 의견을 달지 않고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것 중 일부를 가지고 가는 것인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출범한 지 2달 넘어서까지 계속 반대하시는 이유가 뭔지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게 대통령 권한이 아니라는 건 이제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 입장에서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저한테 짐 아니고 법무부의 짐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무슨 추천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탈락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 업무로 편입하는 투명성이라는 관점에서 진입을 판단했고 그것이 결정된 문제이기 때문에 열심히 수행해 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봅시다. 지금 방금 전주 의원님 띄운 저 통일부 사진 저거 공무상 비밀 누설 아니에요, 장관님? 제가 만약에 법무부에서 저렇게 지득한 사실들을 다 여기서 이렇게 공익을 이유로 다 공개하면은 처벌할 거 아니겠어요? 공식적 절차를 통해 통일부에서 공개한 것 저게 아닌가요? 꼭 무슨 공식적 절차예요? 통일부 직원이 찍었다고 하는 건데. 아니요. 공개 자체는 그러니까 통일부의 결정 아닙니까?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할 여지 있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철저하게 아전인수적이에요. 자, 부드럽게 합시다. 지금 제가 아까 드린 질문들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답변을 거의 안 하셨어요. 민정수석실 근거와 법무부에는 다르지 않느냐, 답이 없으셨고. 제가 계속 답을 했는데 서로 그냥 돌아가는 얘기 같습니다. 충분히 저는 답을 드렸습니다. 들어보세요. 또 대상범위의 제한 규정이 없지 않느냐, 그 장관의 자의적으로 검증할 가능성이 있다. 그 질문에도 답이 없었어요. 아니, 의뢰받는 것인데 어떻게 제가 자의적으로 검증하겠습니까? 그럼 매 건 바이 건으로 의뢰받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인사규정에 지금 건 바이 건으로 위임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법을 잘 모르시고 그냥 아닙니다. 사실적 행위들만 하고 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좀 차분하게 법령을 검토해 보세요. 그렇게 수사하듯이 사실만 가지고 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저희가 들어보세요, 충분히 잠깐만. 검증을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이게 보니까 처음에 민정수석실 업무를 법무부로 가져온 거, 투명화와 객관성을 높였다고 그러는데, 송영렬 후보자 검증 물어보니까 누구를 검증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부적절하다. 그럼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랬어요. 법무부 장관 여기 앉혀서 국회에서 검증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밝히기 부적절하다. 아무것도 안 밝히는데 무슨 검증이 됩니까? 투명성이 어떻게 제고됩니까? 저희가 어떤 앞뒤가 방식으로 어떤 무슨 규정을 내용이에요?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케이스를 하나도 말씀 안 하시잖아요. 또 처음에는 뭐 대단한 거를 세운 거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은 위헌 위법 소지가 크고 과중한 권한이다. 그래서 본인도 책임을 느낀다. 본인에게도 책임이 부과되는 것에 굉장히 부담이 있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그러냐면 기계적인 업무 정도, 위장전이, 음주운전, 이런 거 밝히려고 1차 검증하려고 20명이나 되고 검사가 3명씩이나 되는 여러 기관에서 파견된 것을 법무부에 갖다 놔야 되느냐라는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정도 앞뒤가 되는 안 일을 하는데 맞아요. 계속 이렇게 반대하시는 이유는 뭔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오늘도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된다고 얘기해요. 이거 이 정도 가지고 무슨 부담이 아니 됩니까? 중요한 거에서 그리고 저희가 누락되거나 그러면 제 책임을 말에 묻기만 하죠. 잘 듣고 제 말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을 좀 해보세요. 예? 말씀드리고 있지 그런 않습니까? 버릇을 한번 좀 가져보세요 좀. 제가 충분히 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질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족이 안 돼요. 아, 나하고 견해가 다르더라도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답을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더 봅시다. 내가 이 보니까 오늘 완전히 그 인사정보 관리단이라는 게 처음에는 용머린 것처럼 하다가 이미지만 딱 빼먹고 뱀꼬리가 된 느낌이에요. 아무런 보직과 관계없이 추천받아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의미의 아까 위장전이 음주운전 정도의 기본적인 업무 정도로 얘기하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제가 책임감이 굉장히 큽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자, 평판조회 합니까? 평판조회가 저희가 적극적 아니 얘기를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거 혼내주시는 게 아니라면 평판조회 말씀을 계속 기회 주셔야죠. 합니까가 뭐 그렇게 설명이 필요한 게 설명이 필요하죠. 그렇게 단선적으로 예스와 나로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48초 남았는데 마치지고 중요한 거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한다면 어떤 방법을 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자, 제 생각에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공약을 했어요. 왜?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했고 민정수석실에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를 삼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폐지를 해놓고 보니까 폐지한다고 해놓고 보니까 어딘가는 갖다 놔야 되겠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 정치를 한 거고 대단한 것을 만드는 것처럼. 그러나 아무것도 투명한 것이 없고 지금 더
심지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명씩이나 그 에이스를 여러 기관에서 데려다가 장담 위주로 해가지고 저기 저막 위주로 해가지고 저기 할 이유도 없어요. 저기 우리 박행렬 단장님, 박행렬 단장님 밑으로 할 이유가 없어요. 이 정도라면. 그런데 저는 아까 의원님의 말씀에 책임이 있다, 무겁다. 그리고 결국은 인사검증이 실패를 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나이가 타고 책임이 돌아올 텐데라는 얘기를 했어요. 거기 진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그리고 지금 시행령과 규칙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하니까 하고 지치지 않겠다. 부족한 건 지금 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로 물었던 근거가 뭐고 제한이 뭐고 위임의 근거는 뭐며 어디까지 하겠다는 것이며 라는 말씀을 다시 잘 제가 이걸로 어제 오늘로 끝나지 않는 국정감사까지 계속 가는 우리 의원님도 전부 다 물어봤어요. 잘 준비하셔가지고 부족한 게 있으면 고치고 지금도 대통령 비서실 직전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인사추천위원회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세평 평판도에는 어떻게 하는 지금 요거 뱀꼬리 저 용머리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처음부터 이렇게 업무한다고 말씀드린 것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뱀꼬리를 만드시고 용머리를 만드린 거는 저 의원님 비롯한 비판하시는 과정에서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띄우셨다가 내리신 거지 저희 답변은 일관적이었고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법률적인 얘기는 제가 너무 반복을 해서 그 점에서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세평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기관에서 대통령 일반적으로 어떤 전혀 민간인에 대해서 세평을 수집할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별도로 그런 세평 수집을 하지는 않고요. 다만 공직을 거치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어떤 언론 보도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있거나 그래서 좀 음주에서의 어떤 습벽이 있다든가 이런 보도가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그런 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취지의 세평 정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모든 경우에 세평 수집을 하는 경우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럴 정도의 인력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20명 말씀하셨는데요. 전체 고위공직자 1차 검증하는 수준으로서 20명은 굉장히 빠듯한 수준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여러 가지 한 몇백 가지 1인당 항목에서 검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숫자가 굉장히 많고 한 자리에 대해서 한 명을 딱 할 거다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을 주면서 아마 숫자로서 그래 보이는데요. 그렇게 숫자가 실제로 보직되는 임용 숫자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면 20명 가지고도 사실 굉장히 빠듯한 수준의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이미지는 그냥 이걸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법무부에 한다. 1차적인 객관적 기계적 업무를 한다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특별하게 말을 바꾼 게 없거든요. 예, 그 말씀 드립니다. 네.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종전에 있던 그팀 아시죠? 네. 그대로 있습니다. 그 팀의 상당수를 이쪽으로 이전해 온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 검증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박범계 의원님, 상당수하면 좋아요. 예, 많은 시간이 나중에 경과되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물하고 있어요? 박범계 의원님,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인물하고